이번 시간에는 노무사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서는 235페이지 펴 놓으시고요. 네, 우리 노무사 행정쟁송법 100분 동안 시험을 보고, 그죠? 16페이지를 채워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대략적으로 보건대 일문이라고 해서, 네. 1문, 2문, 3문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1문, 제2문, 제3문. 그죠? 네. 요즘에는 약수령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먼저 일단 제2문도 보면 사실관계를 쫙 제시해 놓고 설문이 물어지는 거죠. 가로 열고 25점. 또는 30점. 이렇게 뭐 나올 수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 제3문도 쭉 나열되어 있고 25점. 그렇죠? 그리고 또는 30점이라면 20점.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제1문은요. 사실관계가 쫙 제시되어 있고 물음 1번, 2번으로 나누어져 있죠. 또는 제가 제일 처음 강의했었을 때의 시험은 물음 3번까지 나왔죠. 10점짜리 뭐 이런 소논점도 나왔는데, 네, 아무튼 네, 이런 1번, 2번, 물음 1, 2 이렇게 등장하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설문. 그렇다면 이런 설문에는 항상 우리가 16페이지니까 잘 나누어 본다면요. 도식적으로 1문에 대해서 한 8페이지 적겠다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 2문 4페이지 이렇게 적으면 대략적으로 16페이지를 채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적다 보면요. 생각하고 적고 이러다 보니까 16페이지 채우는 것도 어떨 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16페이지보다 더 넘어간다면 또 그것도 뭐 글씨 속도가 빠르다면 뭐 상관없겠지만 여튼 16페이지 채우겠다라는 이런 부분으로서 도식적으로 잘 구분해 놓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문자든 내가 답안지에 적어야 될 내용이 미리 딱 세팅되어 있어야 정말 16페이지를 옹골차게 잘 채울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연습을 계속 저와 같이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행정법 영역에 있어서 특히 행정쟁송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법원의 직권조화사항이라고 했죠. 따라서 마치 공식스럽게 딱딱 떨어지는 면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사례 강의 이제 나중에 나아갈 때는요. 답안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논점만 뭐가 되는지만 파악한다면요. 답안을 그냥 기계적으로 미친 듯 시험 종 땡 치자마자 문제 읽고 답안 쓰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처음 우리 이제 답안을 어떻게 적어야 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235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물음이 이렇게 물어놓고 물음 1에서 이렇게 물었다고요. 어떻게? 갑은 어떤 땡땡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 제기한 것이 적법한가? 이렇게 묻는 문제. 이것도 옆에 굳이 써본다면요. 2013년, 2017년 이때 공인노무사 우리 기출문제 유형의 설문입니다. 이게. 네. 즉 그림으로 그린다면 뭡니까? 말 그대로 행정청이 나한테 영업 취소 처분을 내리더라. 그런데 갑이 이러저러 하여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갑이 제기한 요 취소 소송이 적법한가?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이런 소송 제기가 적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원소 피기 전 다 갖추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다 갖추어야 소송 제기 적법하다 이렇게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관계를 이렇게 쫙 읽어보면 뭐가 주된 논점인지 이제 추출해낸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요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이런 답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설문 읽었던 이런 유형은 뭡니까? 말 그대로 갑이 소송 제기했는데 이 소송 적법하기 위해서는 대원소 피기 전 갖추어야 돼.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갑은 처분의 상대방이니까 원고적격 크게 문제 안 되고 이러한 거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사안에서는 결국 하다못해 뭐 소의 이익이 있는지 뭐 행정심판 전취주의 거쳤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데 상세히 살펴보겠다. 상세히 살펴봤더니 다 갖추었더라. 따라서 답은요. 소송 제기 적법하다. 이런 답으로 도출되는 1문에 나왔다면 이것도 4페이지 정도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죠.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식적인 이런 설문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답안 공식화 시켜서 외우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답안지 그대로 가본다면 한 페이지에
우리는 16쪽이지만 22줄 쫙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만약에 저기 제1문을 쓴다면요. 여기 메뉴에다가 제1문 이렇게 또 다 쓰면 되겠죠. 채점자님, 제1문 답안은 내가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죠? 네. 그랬을 때, 여기 우리 답안지 앞에 조금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기는. 그랬을 때, 첫 번째, 물음 1번에 대한 답을 여기 쓴다 하면 로마자 1, 여기다 쓰고, 물음 1의 해결,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또는 의 해결 빼도 무방하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답안, 물음 1에서 첫 번째, 문제의 소재, 또는 문제점,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나는 또는 논점의 정리, 뭐 어떻게 쓰든 무방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마치 공식처럼 1, 문제점으로 쓰겠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행정쟁서법 아직까지 뭐 배운 거, 퍼즐 끄트머리만 조금 몇 개 얘기했는데 벌써 답안 3줄 썼네요. 그죠? 3줄 쓰셨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죠? 그 다음부터가. 그럼 마치 공식스럽게 한번 외워보자 이 말이에요. 뭐 어떻게 외우냐? 거기에 형한펜 한번 먼저 칠해보고요. 문제점 밑에 물음 1에서는 형한펜. 그 다음 그 뒤에 와 관련하여 형한펜. 그 다음 맨 뒤에 이 문제된다 형한펜. 즉 이렇게죠. 물음 1에서는 뭐와 관련하여 뭐가 문제된다. 이렇게요. 이거를 딱 외워놓으면 일단 항상 주관식 답안은 처음에 어떻게 써야 될지 이게 자꾸 스타트가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딱 외워놓으면요. 일단 쓸 수 있죠. 그 다음 이걸 외웠다면 여기는요. 물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그대로 뺏겨 쓰면 돼요. 하다못해 이문도 제일 사실관계 나와 있다면 여기서 예를 들면 이러한 소송 제의가 허용되는가 이렇게 물었다면요. 물음 2에서는 여기서는 제2문이니까 제2문에서는 이런 소송 제의가 허용되는지와 관련하여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또 나중에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외운다든지 취소 판결 기속령 뭐 이런 거 외운다면 이런 게 처분사유 추가 변경 허용되냐 물었다면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 허용되는지와 관련해서 뺏겨 쓰면 되죠. 그리고 여기는요. 논점을 찾았어야 된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관건이죠. 사실관계 읽고 여기서 논점을 찾아서 딱 요약식으로 써야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방금 지금 설문은 이것이 다 채워져 있죠. 이유는요. 이 답안 공식 그대로 채울 수 있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왜? 소송 제기 적법하냐 물었으니까 소송 제기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그 다음 뭐가 문제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소송 요건이 문제되더라. 이렇게 채운 거죠.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물음 1에서는 뭐와 관련하여 뭐가 문제된다. 그래서 오늘 엄마한테 야 오늘 행정쟁송법 어렵다더니 개강했네. 우리 딸 열심히 잘 공부하고 왔니? 엄마 뭐와 관련하여 뭐가 문제된다. 얘가 신림동 가더니 미쳤나 라는 생각들 정도로 네 기본적으로 외워놓는 거죠. 항상 우리는 이런 사례용으로 늘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첫 문장 이렇게 생각해서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 그런데 우리 공식을 몇 개 이제 나눌 거예요. 나중에. 네. 그러니까 마치 수학 공식 대비하듯 이제 논점만 잘 찾았다면요. 결국 이게 이제 논점 찾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는 거지만 논점만 찾았다면요. 이 논점과 문제되는 제목들이 그 다음 제목들이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아라비아 숫자가 몇 번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소결이라는 제목으로서 끝내겠다 이 말이에요. 왜? 1문에서는 2번, 1번, 2번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1번 물음에 대한 소결론, 2번 물음에 대한 소결론 이렇게 내시면 된다 이 말이죠. 나중에 2문, 3문은 제목만 조금 바꾸면 되는데 나중에 일단 보기로 하고 가장 기본적인 제1문과 관련된 내용에서 물음 1번, 2번으로 세분화되었을 때 물음 1에서는 뭐와 관련해서 뭐가 문제된다. 물음 2는요. 물음 2에서는 뭐와 관련하여 뭐가 문제된다. 되셨나요? 지금 제가 막 행정쟁송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답안을 어떻게 적어야 된다라는 요령스러운 마치 대치동 논술 강의하고 있는 거와 다름없는 거죠. 뼈대를 일단 채우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1번 문제점으로 시작하여 이렇게 쓰고 마지막 소결은 이제 몇 번이 될지 모르죠. 이 논점이 많다면 2번, 3번, 4번, 5번까지 나오고 6번이 될 수 있는 거고 여튼 마지막 논점은
제목은 소결. 그 다음에 이 소결은요, 열심히 이만큼 적었으니까 물음에서 뭘 물었는지 살짝 까먹을 수도 있다고요. 따라서 소결은 항상 물음을 한번 다시 읽어보고 여기서는 소송제기 적법하냐 물었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논했던 거 대상적격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그래서 뭐 소송제기 적법하다. 또는 뭐는 있는데 뭐는 없어서 소송제기 부적법하다. 이런 결론을 간단히 또 쓰시면 되겠다 이 말이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항상 이 부분도 1 문제점을 시작해서 마지막 소결로 끝내는 걸로 정리해보자 라는 거. 그렇다면 처음에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요렇게 한번 써보도는 연습을 한다. 나중에 이제 2기 사례집으로서 정리해볼 때 저의 사례집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손쉽게 잘 적을 수 있게 통일시켜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답안 공식 대입시켜서 풀 문제도 있고 그 답안 공식에 조금 응용된 문제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답안 공식들 그대로 대입시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올해 같은 시험 답안 공식에 그대로 대입시키면 되는 문제들이 다였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1 문제점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소결. 그렇다면 지금 이 설문에 대한 내용은 공식이 그대로 왜? 논점이 일단 차해졌잖아요. 소송제기 적법하냐 물었으니까 뭐가 문제되는 거예요? 또 취소소송이고 취소소송 적법 요건이 뭐냐부터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번 목차도 딱 그냥 세팅되어 있다고요. 소송제기 적법하냐 물었다면 그 다음 또 만약에 무효확인 소송 제기했다 소송제기 적법하냐 하면요. 제목만 바꾸면 돼요. 무효확인 소송의 적법 요건. 여튼 지금은 취소소송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설문 유형도 이제 간간히 등장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등장했다면 1. 물음 1의 해결. 제목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1번 문제점에서 물음 1에서는 갑이 땡땡 처분에 대한 이 취소소송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설문에서 묻고 있는 것을 이렇게 요약식으로 쓰든 요약하는 능력이 모자란다면 그대로 이렇게 쓰든 인용해서 쓰든 그렇죠? 와 관련해서 뭐가 문제된다? 취소소송 적법 요건. 콤마 쳐놔보십시오. 논점 찾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논점과 관련된 2번부터 먼저 써야 되는 거죠. 가장 일반론적인 내용. 취소소송의 적법 요건. 요 내용 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단 또 정리한 거죠. 보세요. 취소소송 제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1번 대. 그리고 가로 속에 19조. 그죠? 그 다음 2번 원소 피기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세 번째 줄 슬래시. 그렇죠. 그 다음 사안에서는 특히 뭐 이 중에 어떤 요건이 문제되더라. 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3번 대상 적격이 문제되면 원고 적격이 협의 소위 그와 관련된 내용을 또 쫙 쓰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대원소 피기전 이것도 알아놓아야 되겠고 그리고 가로 속에 이렇게 법조문도 써야 되겠죠. 이거는 공식이니까 그대로 썼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법조문 쓰는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 만약에 이렇게 썼는데 쓰다가 지금은 본거 2번 썼고 처음 등장하는 게 대상적격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죠. 행정소송법 제19조. 그렇죠. 그 다음 이 행정소송법이라고 적었던 이 단어를 이제는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뭡니까? 그 뒤에다가 이하 법명생략이라고 해놨죠. 내가 최소한 답안지에 다른 한자는 못 써도 이 정도는 한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름명 법의 이름 생략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보세요. 그냥 제12조 제1문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즉 법조문 표기법도 이제는 행정소송법이 주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법명 생략. 근데 만약에 행정심판법이 처음 나온다면요. 가로 열고 행정심판법 제 몇 조 뭐 이렇게 적었다 쳐요. 그러면 이거는요. 이하 다운표 쳐서 법이라 함. 요 두 가지만 일단 또 잘 또 이렇게 도식화 시켜서 나타내시면 되겠죠. 즉 행정소송법 조문은 법명 생략하고 제 몇 조 이렇게 적겠다 이거고. 그 다음 행정심판법 나온다면 이것은요. 이제는 법 그 다음 나올 때 법 제 뭐 7조라고 한다면 행정심판법에 있는 7조를 얘기하는구나. 채점자가 훨씬 더
답안의 명확성을 알 수 있겠죠. 법조문 표기법도 이렇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가로 속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행정소송법 제19조 컴마 이하 법명 생략 가로 닫고. 그러니까 원고 적격 뒤에다가는요 12조 제1문. 이것은 방금 전 시간에 조문들 하다못해 우리 생기초 인문 강의 때도 조문 정도는 또 언급했었던 부분이죠. 네, 그렇게 관한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사안에서는 특히 이게 문제되더라 이런 거죠. 그렇나요? 그 다음 3번 대상적격. 이제 대상적격은 문제되는 주된 논점이 될 수도 있는데 뻔한 대상적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정도 쓰자라는 걸 그냥 예시로 해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만 볼게요. 이것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시면 대상적격이란 말 그대로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이라고 한 거죠.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더라. 그런데 행정소송법은 취소 소송의 대상을 처분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 다음 페이지에 가로 열고 19조. 또다시 한번 적었죠? 그래 19조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처분에 의 쓰는 거죠. 행구법공부 얘기도 했어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그 거부 그 밖에 이해주는 행정자격을 말하더라. 그죠? 이것도 외워서 써야지. 법조문에 있긴 있다고요. 어디에 있냐? 2조 1항 1호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다 제2조 1항 제1호 이렇게 써놨죠? 처분이라 한 읽어보세요. 행정청이 행하는 행 구체적 사실에 대한 구, 법 집행으로서의 법, 공권력 행사 공, 행구법 공부. 그 다음 그 거부, 그 다음 또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가로 열고 조문. 그죠? 그리고 다른 것들은 쫙 이제 행정행위와의 관계 이런 것들 써야 되는 거 루틴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처분성 완전히 인정되는 명확한 것들은 요 정도 쓰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결론이죠. 슬래시. 사안의 이런 땡땡 처분은 완전히 명확해. 그러니까 형한펜 치러 놓습니다. 우리 행정쟁송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답안지에 써야 할 빈출 어구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영어 단어 외울 때도 수거 뭐 이런 것도 외우죠? 늘 등장하는 것들. 그거 외우듯이 우리 빈출어구, 행정쟁송법 빈출어구 한 1, 2, 3위들 정도 있는데 뭐 거의 1위, 2위 차지하는 내용이 요겁니다. 형한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형한펜. 판례가 얘기하는 처분성 긍정하는 표현입니다. 아무튼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뒤에 처분성이 인정되더라. 마지막 결론 내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한 반 페이지는 썼겠네요. 이 정도 썼으면. 그죠? 벌써 우리는 배운 거 없는데 이러한 설문이 나왔다면요. 벌써 한 반 페이지 넘었을 거예요. 문제점 쓰고 적법 요건 쓰고 대상적격 제목 하에 문제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만 쓰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처분성이 문제되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들은 이제 써야 될 것들이 많은데 처분성이 부정되는 케이스나 뭐 기타 등등 그런 거 아니고는 요 정도 써라라는 거죠. 그래서 위와 같이 적을 것 이 정도 해놨습니다. 여튼 가장 기본적인 거. 그 다음 뭐 협의 소격이 문제된다든지 원고 적격이 문제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또 그 해당되는 내용의 디테일한 것들을 써야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5번 소결 뭡니까? 사안의 경우 이런 땡땡 처분의 대상 적격은 인정되고 또 뭐 원고 적격은 어쩌고 협의 소격은 어쩌고 또 뭐 재소기한이 문제되는 거라면 재소기한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마지막 뭐다? 따라서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은 적부받아야 할 것이다. 이런 결론 냈죠. 그 다음에 반대로 대상 적격은 인정되지만 이런 건 인정되지 않네 라고 한다면요. 이 취소소송은 맨 밑에다가 적법 밑에다가 반대말 부적법이라고 써놓죠. 소송 제기 단계에서는 소송 제기의 절차가 적법하더라 부적법하더라. 이때 위법하다 이런 것은 틀려요. 그치? 네. 본안 판단 사항에 있어서의 위법성을 얘기하는 거지. 소송 제기 단계에서는 소송 제기가 적법하다 반대말은요 부적법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외웠듯 이 중에 하나가 흥무결대다 뭐라고 했습니까? 소송 제기 부적법하다 각하해야 된다. 그죠? 네, 그러니까 여튼 여기에 대한 답 요것을 샘플 삼아서 우리 답안 적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또 가장 기본적인 우리 계속 대원소 피기 전 얘기하고 있는데 대상적격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여튼 이 대원소 피기전을 묻는 문제 소송 제기 적법하냐 물었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 앞 페이지 다시 넘겨서 2번 취소 소송의 적법 요건 요거 별표 쳐놓으시죠. 소송 제기 적법하냐 이렇게 물었다면요. 이렇게 소송 제기 적법한 걸 묻는 게 아니라 갑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갑에게 원고 적격 인정되냐 하면 이거 쓸 필요 없잖아요. 설문이 원고 적격 있냐고 물었는데 그렇죠? 또는 이렇게 갑이 소송 제기했는데 소의 이익이 존재하냐 협의 소액 관련 문제 물었는데 이거 쓸 필요 없잖아요. 근데 설문이 뭡니까? 소송 제기가 적법한가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소송 제기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다 갖춰야 되지 않냐. 근데 이 중에 뭐가 문제되더라. 이렇게 답안을 써야 되겠다라는 거죠. 여튼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했었던 가장 개관했었던 대원소 피기전과 관련된 유형의 설문이 물어졌다면 2번 이렇게 요약해서 써야겠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물음 2도 그대로 쓰면 되고 그 다음 제2문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로마자를 나눌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바로 어떻게 쓰면 됩니까? 문제점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결론 소결. 근데 여기는 소결이 아니잖아요. 묻는 말에 대한 답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문제점도 문제점 써도 되지만 문제의 소재 이런 걸로 로마자 쓰고 똑같죠? 제2문에서는 뭐와 관련해서 뭐가 문제된다. 그리고 문제되는 그 논점이 중간 세부적으로 목차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마지막 로마자 목차가 몇이 될지 모르지만 로마자 목차 5 이렇게 한다면 뭐다? 사안의 해결 이 정도의 답을 달고 목차를 달고 또 똑같이 묻는 말에 대한 답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제3문도 똑같고요. 목차 구성만 또 잘한다면 내가 이제 행정쟁송법 아직까지도 뭐 내용을 배운 적은 별로 없지만 최소한 답안에 뼈대는 이렇게 갖춰서 쓰면 되겠구나.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게 뭐다? 이제 이 논점 찾는 연습이죠. 그죠? 논점 찾는 연습이란 말이에요. 늘 기본서 밑줄 치면서 요럴 때 요게 문제된다. 요럴 때 요게 문제된다. 이제 필기할 건데 필기하는 이유가요. 나중에 2기 이럴 때 가서 기본서 우리 단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는 순간 사례집에 있는 이런 몇 가지의 케이스는 다 논점이 뭐 원고 적격이구만 이거구만 가늠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답안 쓰는 연습. 그 다음 제일 첫 답안을 쓸 때 머뭇머뭇 어떻게 처음을 시작할까 머뭇머뭇거리게 되는데 이 머뭇머뭇거리게 되는 요거 머뭇거리지 마시고 물음 1에서는 물음 2에서는 또는 제2문에서는 제3문에서는 뭐다? 뭐와 관련하여 뭐가 문제된다. 되셨죠? 네. 그리고 이제 답안 16페이지에 쭉 쓸 때 법조문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게 행정소송, 행정심판법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은 제일 처음 법조문 표기할 때 행정소송법 제 몇 조, 컴마 뭐라고요? 이하 법명생략. 행정심판법 조문 제일 처음 쓸 때 행정심판법 제 몇 조, 컴마 이하 법이라고 함. 되셨죠? 답안 쓰는 가장 또 기초적인 내용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공식 처음 등장하는 공식 이거 취소송 적법 요건 답안 공식이라고 하는 설문이 뭐라고 물어졌다? 소송 제기했다. 소송 제기 적법하냐? 라고 물었을 때는 1번 문제점 2번 목차까지 제목도 세팅되어 있는 거죠. 취소송 적법 요건 대원소 피기전. 그 다음 여기서 살 붙인다면요. 가지치기 하는 것들은 이렇게 가지치기 해야 돼요. 보세요. 취소송 제기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대원소 피기전 갖춰야 된다. 근데 사안의 경우 처분 상대방 갑이 소송 제기 때문에 원고 적격 크게 문제 안 되고 하나하나 가지치기 하는 거죠. 대원소 피기전 중에 원고 적격 크게 문제 안 되고 그 다음 처분 상대방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했으니까 피고 적격 문제 안 되고 제소기간 언급 없었고 임의적 행정심판 전 취지 취한다는 점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더라. 따라서 사안의 경우 대상 적격 협의소의 문제더라. 이제 이거는 분량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의 또 설명인 거죠. 아무튼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답안의 뼈대 이렇게 잘 갖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처음 235페이지에서 대원소 필 기전 정리하면서 이것과 관련된 답안 공식도 한번 정리해봤지만 이것을 샘플로 우리 노무사 시험 답안 어떻게 적어야 되냐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연기 처음 행정쟁송법을 배우고 있지만 항상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이해할 것은 머릿속에 이해하면 되고 다만 이렇게 답안지에 써야 할 것은 이제 조금씩 암기 들어가셔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암기도 힘드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암기 쉽게 하시라고 스토리 있는 두 문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암기도 자꾸 시도해 보셔야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진행되는 연기 때도 이런 두 문자 쪽지 시험 테스트도 할 거고 또 이런 중요한 문장은 빈칸 가로 열기 이런 시험도 볼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지금 기본서에 필기하라는 이유는요. 주관식이니까 본인 글씨로 자꾸 써봐야 된다고요. 책에 있는 거 눈으로 쭉 읽어봐야 머릿속에 남는 거 없다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답안지에 잘 적기 위해서 제가 필기 유도할 거고 정말 써야 되는 키워드들은 형광펜도 칠할 거고 이럴 건데 우리 오늘 개강 첫날 얘기했던 그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다라고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는 거죠. 조금 고학년 되면 선생님 얘기하면 잘 안 따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재수, 삼수 그 이상 그런 분들이 아니라 지금 처음 우리 등장하는 초시생 분들이라면 진짜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해보십시오. 늘 저의 수강생들 말씀 저한테 하는 것처럼 야 행정이 이렇게 쉽습니까? 이런 얘기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염두에 두셔서 일단 행정 본격적으로 진대 나가기 전에 답안 작성 요령과 답안지에 법조문을 어떻게 표기할지에 대한 요령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